80이 있고요. 여기 요 안이 이제 구궁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구궁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이쪽이, 여기가 감궁인데, 12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동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송궁인데, 여기 6월 21일까지 다 이제 여기 양둔이에요. 이렇게 양이 희생했다 그래서 양둔이라 그러고, 6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여기를 이렇게 음둔이라고 해요. 이게 이름이 시생을 하고 여기 일양이 시생을 해서 이름이 시생하기 전까지가 양둔이고, 이름이 이제 시생을 해서 일양이 시생하기 전까지가 음둔인데, 하늘에서, 구성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거든요. 별의 힘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지금도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지구라는 게 있으면 하늘에서 이제 계속 이게 북두칠성에서 별이 구성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땅에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이 되는데 이게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면서 그 기운이 이제 발해지는 거죠. 그 기운이 이제 세게 발해질 때, 겨울에는 겨울 기운이 이제 많이 좀 발해지겠죠. 그래서 겨울에 이제 요때 있는 가장 큰 기운이 들어오는 게 천공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가 천임성이라는 기운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만물이 싹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가 천충성이라는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5월 4일부터 5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천보성이라는 기운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양둔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쪽으로 일단 해보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6월 21일부터 이쪽으로는 이제 천영성이라는 별의 기운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여기 8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가 천해성이라는 별의 힘이 이제 들어오죠. 그 다음에 9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가 천주성이라는 기운이, 가을 기운이 이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천심성이라는 기운이 이렇게 그 시계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여기 별에 대한 기운을 이렇게 양둔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음둔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중궁에도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가 이제 천금성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천금성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천금성은 왕인데, 왕은 이제 이쪽으로 하층 민중한테 천해성 쪽으로 나가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이 천해성하고 같이 움직인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이 책에 있는 게 이제 조금 부족해서 좀 보강을 좀 많이 했어요. 좀 보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읽어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구성은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에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북두칠성에 여기 숨겨진 별 2개 자보우피라고 해서 북두구진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구성은 글자 그대로 9개의 별이에요. 별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별은 기문둔갑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킨 이유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땅에 사는 인간의 기룡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우주의 기운이 인간한테 절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땅에 사는 인간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간이 기문둔갑을 운영할 때에 하늘, 천문, 천시, 천기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을 짤 때 식반 내에 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문둔갑을 짜면 이 구성이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과 똑같다. 그래서 구성은 천시를 대표한다고 하고 그래서 천반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구성은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북극성에 있는 자비연 내에 북두칠성, 그 다음에 자보우피 등 9개의 별을 말하고 이 별들이 구름에 배치하여 인간의 기륭화복에 대한 영향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구성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천식이상. 이게 천식이상이 뭐냐 그러면 비가 올 거냐, 뭐 구름이 낄 거냐, 태풍이 불 거냐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발전, 사회 규칙, 정치 변화 이렇게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는 시기, 때를 얘기해요. 때. 어떤 거냐면 하늘이 나에게 어떤 때를 줬다. 당신이 대운이 들어왔어. 막 이런 당신이 돈 벌 시기가 들어왔어. 당신이 어떤 때가 들어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이게 점을 치는 거죠. 보니까 이제 사업할 때가 들어왔다.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기와 때. 그 예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전쟁을 하러 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때 시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뭐죠 구성이에요. 그래서 구성이 시기가 왔으면 전쟁을 하러 가는 거고 그 시기가 안 왔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수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점을 치면 사업을 할 때가 왔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유전 요소 조상한테 내가 어떤 그 유전을 받았는지 유전 요소를 또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선천적인 소질 그 다음에 자기의 본성 성격과 생김새를 잘 얘기해 놓은 게 구성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 강궁에 천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궁에 천인성이 있고 여기 천충성, 천보성, 천영성, 천회성, 천주성, 천심성 그 다음에 중궁에 천금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구성만 얘기하니까 이 구성만 좀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거기 책에도 아마 그 표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면 어디 가서 이제 확인을 하냐 그러면 7페이지 가면 7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에 가면 이제 구성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봉성은 뭐냐? 천봉성은 뭐 신성이 숨어 산다는 복례산에 무관의 성징을 띈 이제 천봉성인데, 천봉성은 되게 흉성이에요. 강궁에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걸 쪼매랗게 표현하는데, 이쪽에 있는 거죠. 자궁에 있고 강궁에 있죠. 그래서 북방의 일백수성으로 음성적 무관의 가깝기에 군사 첩보 기밀 등에 해당되죠. 그래서 국경을 지키는 장군으로서 군사를 매복시키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거나 전쟁 준비를 위한 병력의 훈련 등에는 기라나 여타의 다른 일에는 홍합으로 일체 용사,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금한다. 그래서 관직을 얻었다거나 직장을 구해 나간다면 반드시가 좀 들어가서 적을 만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안 좋다는 거죠. 주택을 짓거나 이사하면 환란이 있고, 이사한 집에 가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만일 혹인일을 한다면 백년 해로하기가 어렵고 상업을 위한 원행은 도적을 만나게 되니, 장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되니 전도가 막힌 형사가, 또 가출하면 즉시 좀 들어온다. 그래서 강궁수에 해당하기에, 수라는 게 이렇게 스며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스며드는 행정이 민첩하고 머리 회전 또한 기밀하다. 그러니까 수는 지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강궁수의 성정은 내성적으로 침울하거나 침체된 편이며 현무처럼 도사리는 편이라 일이 잘 진척되지 않으며, 따라서 승진하기가 어렵고 드러내놓고 하는 일 따위는 실패를 한다. 그래서 이 겨울에 겨울에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성질이 있다. 천봉은 동절기에 해당하기에 실형을 얻거나 겨울생, 여기 겨울에 내가 태어나거나 봄에 태어나면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봉성이 가장 좋은 일을 할 때는 봄에 물을 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생목을 해줄 때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얻거나 그때 득지하여 문기가 좋아 팔문하고 상기가 얻으면 입격하는 경우에는 이제 궁경의 기질이 있으므로 명국으로 볼 때는 병방을 지키는 수장이나 그런 직업이 좋다. 그래서 이 천봉성이 큰 도둑놈이거든요. 도둑놈이고 강도고 살인자고, 안 좋은 거는 이제 천봉성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실형을 넣거나 득지를 하면 나라를 훔쳐요. 나라를 훔쳐서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뭐 나라를 이끄는 이제 수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모택동이가 좀 천봉성이 있고, 전두환 대통령도 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있죠.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안 좋을 때는 도둑놈으로 가지만 좋을 때는 나라를 훔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훔치죠. 훔치더라도. 그러나 이제 실령이나 실지하거나 문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방군과 역신이 될 수 있어요. 그 따라서 도적의 원흉으로 도덕의 오명을 쓸 수도 있고, 천봉성이 기성으로 작용하면 내실을 다지기에 군사를 움직이는 형태 등의 싸움과 소송에 승리하게 되지만, 이게 싸움과 소송에도 이제 승리를 하죠. 반대로 이제 흉성으로 작용하면 천지사방에 흘러다녀야 하기에 생각지 못한 재난에 봉착하거나 환난을 입어요. 따라서 하는 일마다 호사담하여 관제구슬 등에 휘말리기 쉽고 설상가상의 파국으로 온죠. 파국으로 이게 몬다가 아니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봉성의 기운은 담대하고 남몰래 망령된 짓을 하거나 흉성으로 규정하며 탐난성이라고 불러요. 풍수에서도 은밀하게 대도의 기운을 발휘하는 성정이기에 이게 상정이 아니고 성정입니다. 성정이기에 산인, 겁탈, 횡령 따위를 대표하는 부호로 간주돼요. 횡령입니다. 횡령. 따라서 이제 김은국에서는 행사 사건을 예측할 때는 천봉성을 흉악범으로 보고 이를 용신으로 하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중성이 있고 상대적이며 기능 또한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게 이게 큰 살인자, 뭐 은행 강도, 뭐 이렇게 좀 큰 범죄는 전부 다 이제 천봉성으로 가요. 따라서 천봉성을 흉성으로 간주되면 사실이지만 국경을 지키는 장수, 투기성에 강한 사업가나 대상, 큰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그 다음에 이념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모험가나 연구가 등 긍정적인 관점도 많은데 금수상관성의 지혜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금수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처럼 이제 총명하고 담대하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가와 같은 특징이 천봉성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죠? 그 국민의힘에 그 안 나오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애 김 누구더라? 그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김무성이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은 천봉성은 수고, 그 양둔에 있잖아요. 양이고 흉하다. 흉한 내용은 담이 크고 함부로 행동하며 암암리의 일을 저지르며 색정에 대담하고, 그다음에 대악한 살인자, 강도, 대탐호범, 큰 도적, 화재 등에 해당한다. 요거는 이제 흉한 내용, 그러니까 안 좋을 때. 그러면 길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큰 일을 성공케 하고 총명하고 변방을 지키는 장수다. 그 다음에 이제 약하면 풍류객이 되고 게으르고 떠돌아다니기를 즐기고 사물에 둔한 자이다. 산업에서는 파지하고 길을 떠나면 도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다. 그 외모는 눈썹이 짙고 얼굴색은 검고 잘생긴 모양이다. 북방인으로서 한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는 진손 강궁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감궁의 상하고 이궁의 슈하고 공궁의 가치수하고 건태궁의 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별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억 년 전이든 1000만 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뭐 똑같이 내리거든요. 하늘의 그 기운은.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대신에 이제
쓸모없어. 쓰레기, 폐기물 할 때 폐자, 쓸모없다. 요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쓸모가 없다 그러는 거지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언제 그럼 쓸모가 없냐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왕상휴수사가 있어요. 근데 벨은 왕상휴수사가 없고 왕상휴수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게 언제 쓸모가 없느냐 그러면은 얘가 물은 봄에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진궁하고 송궁 그 다음에 여기 강궁 있죠. 여기도 이제 추월이고 여기 인월이니까 이것도 봄이거든요. 봄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천봉성이 요때 요 시기에 왕하죠.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이제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도 훔칠 수 있고 변방을 지키는 장수도 있고 사업을 하면 크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내가 저쪽 나라를 쳐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내가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왕하고 요 식상 자리에 왕하죠. 식상 자리에 왕하다. 그렇게 보시고 자기 자리에 상해요. 왕상할 때 이게 자기 자리가 겨울 기운을 내야 되니까 상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제 기운이 좀 빠지죠. 휴하야. 왜냐하면 얘는 만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서서히 죽여 가야 되잖아요. 만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발산작용을 했으면 여기는 수렴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수는 발산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쓸모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쪽 토에서는 이제 갇힐수 그래서 수예요. 갇힌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상휴수.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여기 가을에는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여기 공궁까지는 있는데 여기 태궁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이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겨울이 빨리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인성자리에 가면 왕상휴수 패다 이제 폐기물 할 때 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상휴수 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주나 뭐 이런 데 배워왔던 왕상휴수사하고 구성은 약간 좀 틀리다. 왜 하늘의 별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왕상휴수패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